내 안의 백만장자를 깨우는 여정. 마이클 루베프의 부드러운 조언. 시간을 능동적으로, 돈을 소극적으로 책의 첫걸음. 시간은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돈은 소극적으로 투자하라. 마이클 루베프의 내 안의 백만장자를 펼치자마자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와. 마치 오랜 친구가 내 옆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살아봐. 분명 달라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 이 문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 내 안의 가능성을 깨우는 열쇠야. 이 책은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면서도 단순히 돈을 쌓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진짜 원하는 삶,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그리고 마음의 여유까지 아우르는 삶을 설계하는 법을 알려줘. 페이지마다 루베프의 부드러운 말투가 담겨 있어서 읽는 내내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마음으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 이 책은 단순한 재테크 가이드가 아니라 내 안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현실로 만드는 여정을 안내하는 따뜻한 손길 같아. 자,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함께 더 깊이 걸어볼까? 책의 줄거리부를 향한 구체적인 길잡이. 내 안의 백만장자는 부자가 되는 법을 체계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단순히 돈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 마이클 루베프는 부를 세 가지로 정의해.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고 그는 말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 첫 번째는 내 안에 감춰진 백만장자를 보라. 두 번째는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축하라. 그리고 누리라. 이 구조는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며 마침내 그 결실을 즐기는 여정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줘. 각 부분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하나씩 풀어볼게. 제1부 내 안에 감춰진 백만장자를 보라. 첫 번째 부분에서 루베프는 우리가 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부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깊이 탐구해. 그는 루베프의 법칙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해. 시간은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돈은 소극적으로 투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어씨를 생각해보자. 어씨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하며 시간을 소비해. 하지만 루베프는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춰 투자하라고 조언해. 만약 어씨가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퇴근 후 1시간을 부동산 관련 책을 읽거나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지역 시장 조사를 하는데 써야 해. 이건 시간을 능동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어씨가 매일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2시간씩 보는 대신 그 시간을 자신의 목표에 투자한다면 1년 뒤, 5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 반면 돈은 소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건 뭘까? 이건 복잡한 주식 단타나 고위험 투자를 쫓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처에 돈을 맡기라는 뜻이야. 예를 들어 어씨가 매달 월급의 10%를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고 그걸 잊고 지낸다면 복리의 마법으로 20년 뒤엔 놀라운 자산이 쌓여 있을 거야. 루베프는 이 원칙을 통해 우리가 시간과 돈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라고 강조해. 어씨의 사례를 보면 그는 주말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 동시에 매달 30만 원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어씨는 10년 뒤 자신의 집을 사고 경제적 여유를 얻는 첫걸음을 뗐어. 제2부 당장 행동으로 옮겨라. 두 번째 부분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해. 꿈만 꾸는 건 부족해.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변화가 시작된다고 루베프는 말해.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선택을 제시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 첫 번째 선택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야. 예를 들어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B는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했지만 진짜 꿈은 음악가였어. 르베프는 B가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라고 조언해. B가 퇴근 후 2시간씩 음악 레슨을 받고 주말엔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시간의 능동적 투자야. B는 처음엔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점차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자신감을 얻었어. 5년 뒤 B는 지역에서 꽤 알려진 뮤지션이 됐고 부업으로 음악 레슨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도 얻었지. 또 다른 선택은 소비자의 왕이 되기보다는 슈퍼 저축가가 되어라야. C라는 사람은 월급 300만 원 중 80%를 옷, 외식, 여행 같은 소비에 쓰며 즐기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르베프는 최소 10%는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하라고 조언해. C가 월급의 10%, 즉 30만 원을 인덱스 펀드에 넣기 시작했어. 처음엔 적은 돈이라 생각했지만 10년 뒤엔 그 돈이 5천만 원으로 불어났지. 이 과정에서 C는 소비의 쾌락보다 저축과 투자의 안정감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 또 다른 예로 지붕은 맑은 날 고쳐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 이건 재정적 위기에 대비하라는 뜻이야. D라는 사람은 이 문장을 읽고 건강보험과 재산보험을 점검하며 비상금을 따로 마련했어. 그러다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필요했을 때 D는 비상금 덕분에 큰 스트레스 없이 위기를 넘겼지. 르베프는 이런 구체적인 예를 통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줘. 제3부 경축하라. 그리고 누리라. 마지막 부분은 부를 이룬 후 그 부를 어떻게 즐기고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야. 르베프는 부자가 되는 게 끝이 아니라고 말해. 진짜 부자는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며 사회에 환원하고 오늘 하루를 가장 특별한 날로 만드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된 후 지역사회에 작은 도서관을 세우는 데 투자했어. 그는 돈이 주는 기쁨뿐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을 보며 더 큰 만족감을 느꼈지. 또 다른 예로 F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후 매년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그는 단순히 돈을 쓰는데 그치지 않고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갔어. 르베프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라고 강조해. 돈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말이야. 핵심 메시지 시간과 돈의 균형 그리고 실천.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첫째,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야 해. 예를 들어 하루의 시간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쓴다면 그건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야. 만약 내가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면 매일 1시간씩 코딩 공부를 한다면 1년 뒤엔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둘째, 돈은 소극적으로, 즉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해. 복잡한 투자 전략 대신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장기 투자를 통해 돈이 스스로 불어나게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을 ETF에 투자하면 20년 뒤엔 그 돈이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어. 셋째, 부자는 돈만 쌓는 사람이 아니야.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인간관계의 자유를 모두 누리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이 세 가지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해. 마치 친구가 너 이렇게 살아봐. 분명 달라질 거야 하며 어깨를 두드려주는 느낌이야. 르베프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돈과 시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며 진짜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해. 시사점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하기. 내 안에 백만장자가 주는 시사점은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시사점은 시간 관리야.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 예를 들어 매일 SNS나 유튜브를 2시간씩 본다면 그 시간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투자, 공부를 하는데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회에선 특히 빨리빨리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해. 르베프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라고 해. 예를 들어 지라는 사람은 매일 밤 1시간을 넷플릭스에 쓰다. 그 시간을 독서로 바꿨어. 1년 뒤 그는 20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부업을 시작했지. 두 번째 시사점은 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이야. 한국에선 소비를 부추기는 문화가 강해서 월급의 대부분을 소비에 쓰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르베프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 예를 들어 20대에 매달 10만 원을 투자하면 40대엔 그 돈이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 H라는 사람은 이 조언을 듣고 매달 15만 원을 적립식 펀드에 넣기 시작했어. 10년 뒤 그는 그 돈으로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저축의 힘을 실감했지. 세 번째 시사점은 부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야. 한국 사회에선 부자를 돈 많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쉬워. 하지만 르베프는 부자가 돈뿐 아니라 시간과 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해. 예를 들어 I라는 사람은 고소득 직업을 가졌지만 늘 야근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이 책을 읽고 그는 주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 시간이 진짜 부를 느끼게 해줬다고 했지. 이런 시사점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들로 이어져. 마치 친구가 이렇게 해봐. 분명 달라질 거야 하며 손을 내미는 것처럼 말이야. 독자들의 반응, 실천과 깨달음의 여정.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같은 플랫폼의 리뷰를 보면 독자들은 이 책의 실용성과 영감에 큰 점수를 줬어. 한 독자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담긴 백만장자 가이드북이라며 이 책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가득하다고 했어. 특히 소비자의 왕이 아니라 슈퍼 저축가가 되라는 조언에 공감하며 자신의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저축을 시작했다고 해. 예를 들어 제이라는 독자는 월급의 70%를 소비에 쓰던 습관을 바꿔 20%를 저축하고 투자하기 시작했어. 그 결과 3년 만에 비상금 2천만 원을 모았고 재정적 안정감을 얻었다고 했지. 또 다른 독자는 지붕은 맑은 날 고쳐야 한다는 문장에 감명받았어. 이 독자는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는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건강보험과 재산보험을 점검하며 비상금을 따로 마련했어. 그러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그는 준비된 비상금 덕분에 큰 스트레스 없이 위기를 넘겼지. 이외에도 많은 독자들이 르베프의 부드럽고 명확한 문체에 끌렸다고 해. 그의 글은 마치 강의처럼 듣는 이를 설득하면서도 위압적이지 않아. 한 블로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며 하루 30분씩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고 썼어. K라는 독자는 이 책을 읽고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의 목표를 적는 습관을 들였어. 그는 이 작은 습관이 내 삶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다고 했지. 물론 모든 독자가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야. 일부 독자는 너무 이상적이다 라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모든 조언을 따르기 어렵다고 느꼈어. 예를 들어 L이라는 독자는 월급이 적어서 저축하기도 빠듯하다며 르베프의 조언이 고소득층에 더 적합하다고 느꼈지.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독자는 이 책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줬다고 평가했어. 특히 2030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책은 재테크 입문서로 불리며 젊은 세대에게 큰 영감을 줬어. M이라는 독자는 이 책 덕분에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2년 뒤엔 투자 수익으로 첫 차를 샀다며 기뻐했지. 시청자의 의견은 내 아내 백만장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는 따뜻한 안내서야. 마이클 르베프의 부드러운 말투는 마치 친구가 옆에서 조언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줘. 시간을 능동적으로, 돈을 소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그의 메시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잠시 멈춰 서게 해.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어. 너도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나 비슷한 조언을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혹시 이 책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아니면 불을 향한 너만의 작은 실천이 있다면 어떤 거야? 혹은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너만의 팁이 있다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마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친구와 수다 떨듯이 말이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편하게 나눠줘.